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중등가정에서 인수분해는 좀 단순해서 그렇게 좀 어려울 부분이 없는데, 고등가정 올라오면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인수분해들의 꼴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인수분해 문제를 접하고 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 상당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의 유형을 분류할 줄만 알면 쉽게 인수분해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를 할 때 이제 그 공식에 딱 들어맞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겠지. 최소한 이제 공통인수를 묶는 형태부터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공통인수를 딱 묶었을 때 공식이 바로 적용되면 그렇다 그러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느껴지잖아. 요 앞에 거는 지금 a 세제곱이 공통인수가 있고, 요 뒤에 거는 b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묶어낸단 말이야. 이렇게 묶어내. 그 묶어내서 보면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건 공식에 적용될 거니까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형태들은 공통인수로 묶고 바로 공식 적용해서 풀면 되는데, 딱 봤더니 이런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판단해 보는 거야. 혹시 내가 본 문제 형태가 치환꼴은 아닐까? 이제 치환꼴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치환해서 푸는데, 치환꼴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보여주면 이런 형태예요. 보통 요 8만 없으면 좋겠지. 이미 인수분해가 된 건데, 요 뒤에 상수 8이 붙음으로써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일찍 이거를 이제 다 전개를 일단 해야 돼. 전개를 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 형태를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전개하면 공통되는 부분이 보인다고. 이렇게 x제곱 x, 여기도 x제곱, 요거랑 더하면 x. 물론 이렇게 짝이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짝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이렇게 짝이 맞는 형태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 형태가 전개가 된 상태에서 요거를 x로 뭐 한다고? 치환을 한다고. 치환을 하면 좀 단순하게 되잖아. 그럼 요거는 쉽게 이제 전개할 수 있지. 원래는 전개를 다 할 건데 그러려면 힘들으니까 치환해서 전개한다는 거예요. 요걸 치환해서 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돼서 요거는 공식에 맞춰서 인수분해 될 거고, 내가 아까 뭐를 라지 x로 놨었어? x제곱 플러스 x를 라지 x로 놨으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 대입하는 거지. 환원시키는 거지. 그래서 놓으면 요 앞에 거는 인수분해 공식에 맞춰서 인수분해 될 거고, 뒤에는 더 이상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딱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를 딱 보면 얘는 공통적으로 치환할 거리들이 이렇게 나오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푼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딱 봤더니 이 형태는 딱 자주 나오는 꼴이니까 딱 보자마자 이건 치환꼴, 이렇게 판단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치환꼴도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보기차식 꼴은 아닐까? 보기차식이라는 얘기는 2차의 2차. 그러니까 보기차식 꼴의 특징들은 이 나오는 그 인수분해라고 하는 다항식에 짝수차만 있어. 홀수차가 없는 형태여서 그 보기차식 형태들은 제곱만의 제곱꼴로 무조건 변형을 해야 돼. 예를 들어볼게. 이런 형태. x의 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 하면은 여기에 지금 홀수차가 없잖아. x의 4제곱은 x제곱의 제곱. 그게 이제 보기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인 제곱만의 제곱꼴을 써야 돼. 그럼 이제 이런 형태는 다양해. 어떤 경우냐면 적당한 항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보세요. 이 형태는 요 제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요 앞에 걸 제곱을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가 뭐였으면 좋겠어? 6x제곱이 완전 제곱이 되잖아. 6x제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4x제곱만큼을 더하고 4x제곱만큼을 뺀 형태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이 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에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치환꼴이긴 했는데 바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 빼기 이거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혹시 이 상태에서 더 인수분해가 되면 더 하면 되지만 이 두 개는 인수분해가 더 안 되니까 이걸로 끝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기차식 형태. 사실은 이 보기차식 꼴은 치환꼴의 일종인데 좀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보기차식 꼴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 즉 문자가 여러 개인 형태일 거야, 아마 되게. 문자가, 요거는 지금 이런 형태들은 하나짜리로 되어 있잖아. 근데 이런 형태들은 되게 그 항이 많아. 항이 많고, 문자가 여러 개로 되어 있으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이런 형태예요.
뭐 여기는 이제 A, B, C 문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되냐면 일단 다 전개를 한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그럼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좋은가 하면은 차수가 가장 낮은 거로 하는 것이 편해. 왜냐면 차수가 낮죠. 만약에 뭐 XY로 되어 있었는데 X는 3차로 되어 있고 Y는 2차로 되어 있다면 2차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주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내림차순 했을 때 항해 개수가 적어지잖아. 근데 여기는 ABC가 다 동차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전개한 다음에 여기서는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 여기서 이제 공통인수 B-C라고 하는, 여기도 B-C가 공통인수가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걸로 뽑아내고, 그럼 나머지가 다시 인수분해 공식에 맞아서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형태. 뭐 지금 이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고 형태 꼴들을 보는 거니까 차근차근 정리해놓고 보면 금방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끝나는데, 이제 이것도 안 되는 형태들이 뭐냐면 이제 인수정리,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다 인수정리야.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런 거지. X에 대한 고차식 있지, 고차식. 근데 고차식인데 공식이 안 들어맞아. 치환꼴도 아니고 보기차식꼴도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인수정리로 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인수정리는 뭐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겠죠. 찾아서 이제 계속적으로 인수분해를 계속 해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 이게 이제 인수정리 형태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수분해 문제를 접했을 때 지금 딱 출발부터 여기 끝까지 딱 이것이 공통인수로 묶어서 문제를 푸는 건가? 이게 치원꼴인가? 그것도 아니면 보기차식꼴인가?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인수정리가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는 게, 문제를 보자마자 딱 형태가 들어오면 1초에 1초 딱 보자마자 이건 치환꼴이구나, 이건 보기차식꼴이구나, 이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얘는 인수정리를 해야지 라는 꼴들이 딱 문제를 보자마자 딱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순서별로 놨지만 이걸 뭐 오랜 시간 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형태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파악을 했다면 인수분해를 딱 보자마자 이 중에 하나 꼴일 거니까 요 형태에 맞춰서 문제를 처리하면 쉽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이 틀에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들 한번 보여줘 볼게요. 지금 개수가 대칭 형태의 대칭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딱 보면 이거는 지금 보면은 x에 대한 4차 다항식인데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랑 그 다음 거랑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게 개수가 대칭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요 가운데항 있잖아요. 가운데항. 요 가장 가운데항인 x제곱으로 묶어서 문제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보여줄게요. 보통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거랑 착각할 수가 있어. 뭐냐면 이거 그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걸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1차식의 인수가 없게 문제를 주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은 2차식으로 인수분해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쓸 수 없는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딱 보자마자 이게 좌우 대칭 형태로 개수가 돼 있거나, 그러면 가운데항 x제곱으로 일단 얘를 묶어 버린다고. 묶으면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이제 눈에 보입니까? 묶고 나면 요거랑 이렇게 짝이 딱 눈에 보이죠.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해서 모든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딱 보여주면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묶어준단 말이에요. 묶어주고 나면 요게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라고 하는 변형꼴로 딱 보인다는 것을 알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요까지 하면 이렇게 돼서 이제 요게 치환되는 거겠지. 근데 치환할 필요 없이 바로 요 정도면 이거 라지 x로 놓고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바로 요 정도는 인수분해 될 거잖아.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x의 제곱 있잖아요. x 하나는 이쪽 다항식에 전개해 놓고 또 하나는 이쪽 다항식에 전개해서 처리를 하면은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차식이 x에 대한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데, 얘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딱 보고서 인수정리를 쓸 수 없단 말이야. 그것이 좌우 대칭인 요 대칭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고차이 4차잖아. 그러니까 상수항까지 하면 이 전체가 몇 개예요? 지금 항이 5개니까 가운데 항이 있잖아. 근데 이런 형태가 있어. 그 홀수차, 이건 딱 보세요. 최고차이 홀수차잖아. 홀수차인데 이거 대칭인가? 대칭이야.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이잖아. 그런데 가운데 항이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홀수차, 최고차항이 홀수차로 되어 있는 대칭식의 꼴은 반드시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게 돼 있어. 왠지 알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건 마이너스 1이 돼서 없어지고 이건 짝수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없어져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뭐를 인수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식을 꼭 뭐로 갖는다고? 인수로 가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홀수차 대칭으로 나오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당황하지 말고 얘는 반드시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그렇게 해서 x 플러스 1로 이거를 조립제법을 써보면 반드시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짝수차 대칭계수로 나와 있는 이 형태로 다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홀수차 집어넣어서 인수정리해서 결과적으로 딱 놓으면 요게 나옵니다. 조립제법을 써버리면 그게 다 뭐야? 선생님이 요걸 그대로 이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뭐가 나와? 짝수차 대칭계수 문제가 돼서 요걸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꼭 대칭이 아니어도 비슷하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봐봐. 이 문제를 봐봐. 이 문제를 딱 보면 야, 얘는 대칭은 아니잖아. 요거는 대칭인 거고, 근데 이건 대칭은 아니지. 근데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x 마이너스 x분의 1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꼭 대칭꼴이 아니어도 문제가 처리되는 문제가 있다. 잡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묶어줬을 때, 요게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x 플러스 x분의 1로만 변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변형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한번 요거는 바로 인수분 해봤지만 한번 치환해봤습니다. 치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정도면 실력 있는 친구들은 바로 여기서 2단계로 와야지 정상이지.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는 건데, 이런 지식을 알면은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칭식, 교대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식의 XY 문자를 바꿔도, 여기 XY 문자를 위치를 바꿔봐. 바꿔도 이런 것들은 식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해. 그리고 XY 문자를 바꾸면 전체 식의 부호가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어. 여기 XY 문자를 바꿔봐봐. 그럼 이게 Y-X가 되지. 그럼 원래 식하고 뭐가? 부호가 바뀌어버리지. 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돼버리면 원래 식하고 뭐가 돼버려? 부호가 반대로가 돼버리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교대식이라고 해. 그런데 봐봐.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야. 잘 봐.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식에서 대칭식은 우리가 부호로 얘기하면 플러스 부호 정도 생각하면 되고, 교대식은 마이너스 부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식과 대칭식을 곱하면 반드시 대칭식이 돼.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나온다는 거랑 똑같아. 교대식이랑 교대식이랑 곱해도 대칭식이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랑 위치가 같아. 그런데 대칭식과 교대식을 곱하면 대칭식은 플러스고 교대식은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럼 교대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대칭식 형태들은 대칭식의 고부 형태로 인수분해 되거나 아니면 교대식의 고부 형태로 된다는 얘기야. 또 교대식은 대칭식과 교대식의 고부 형태로 된다는 얘기야.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대칭식은 대칭식 아니면 교대식의 짝수만큼의 다항식의 고부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교대식은 반드시 교대식이 홀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문자가 3개짜리가 있어. 이렇게 X, Y, Z로 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그게 딱 봤더니 교대식이야. 그러면 그 교대식은 무조건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 이게 문제가 이제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훈련이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앞쪽에서 이런 문제를 봤어. 이거 어디서 봤냐면, 원래는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냐면, 원칙적으로는 이거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 우리가 앞쪽에 꼬렸을 때 그 마지막에 있었던 형태겠지? 이 형태. 그래서 이거를 다 전개를 해서 어떻게 써?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써?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공통인수들이 여기 이제 보일 거잖아. 이건 BC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다시 묶고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뭐가 돼버려? 인수분해 돼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잖아. 이렇게 푸는 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교과과정상의 정석인데, 내가 만약에 이건 교과과정을 밖을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게 교대식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다. 딱 봐봐. 이 식은 A, B를 바꿔도 부호가 바뀌고 BC를 바꿔도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AC를 바꿔도 원래식과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아, 교대식이구나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게 교대식이라면 문자 3개짜리 교대식은 반드시 뭐를 여기에 있는 이놈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A-B, B-C, C-A를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얘 전개해봐야 최고창이 뭐야? 3차잖아. 그럼 그렇게 묶어버리면 앞에 뭐만 남는다고? 상수만 남는다고 그렇게 해. 이거 인수분해 해버리면 이런 꼴밖에 될 수 없다는 게 딱 보자마자 느껴진단 말이야. 그럼 뭐만 결정하면 돼? 이 K값만 결정하면 되잖아. 근데 이 등식은 뭐야? 항등식이니까 ABC의 적당한 미정계수 결정하기 위해서 ABC의 적당한 수치를 대입하면 돼. 뭐 아무거나 A에 1, 뭐 B에 마이너스 1, 뭐 C에 뭐 0 이런 거 아무거나 대입해버리면 이 미정계수 K값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결정할 수 있겠지. 그럼 결정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딱 써놓고서 미정계수 K만 결정하면 이 인수분해가 바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지식까지 알면 좀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외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하려면 효과를 벗어나지만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연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나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를 자꾸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수학 공부를 하는 묘미일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등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냥 무작정 덤비지 말고 아까 본 것처럼 머릿속에 그 순서의 알고리즘을 놓고 이 꼴이 어떤 꼴인가를 파악한다면 쉽게 우리가 그 꼴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테크닉을 구사해봐라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경우 대칭꼴이나 아니면 이런 이론들을 알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